경찰이라고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은 밤 런던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 모습을 한 키 큰 남자가 홀로 밤길을 걷고 있는 미녀 사라의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사라에게 수갑을 채우고 옆에 주차된 흰색 승용차에 태우고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경찰로 위장한 납치범일까요? 아니면 경찰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불쌍한 사람일까요? 사실은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2021년에 발생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라 에버라드는 1987년 영국에서 태어난 아름다운 여성입니다. 그녀는 성격이 좋아 어릴 때부터 동생들이 가장 의지하는 큰언니이자 큰누나였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학업 성적과 성품으로 학생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았어요. 사라는 대학교에서 인문지리학을 전공했었는데요. 졸업 후 여러 회사의 마케팅 부서에서 일해왔습니다. 섬세한 업무 태도로 그녀의 사업 발전은 괜찮았습니다. 2021년 사라는 런던의 한 디지털 미디어 회사의 마케팅 총괄로 일하게 됐는데요. 동료들은 항상 웃는 모습을 한 사라와 일하는 걸 아주 좋아했습니다. 2021년 초 전염병 확산으로 런던은 봉쇄됐습니다. 사라의 회사도 재택근무로 바뀌어 대부분 시간은 집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주민들을 집에만 있게 했지만 사실 하루에 한 번씩 생필품을 구매하거나 병원에 내방하게 했습니다. 거리에는 예전처럼 사람이 많지 않았고 경찰도 그냥 가끔 행인이 규칙을 위반했는지 구두로만 확인했습니다. 단속이 엄하진 않았죠. 2021년 3월 3일 사라는 친구가 생일 파티라는 걸 알고 파티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6시에 와인 한 병을 들고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3시간 뒤 파티가 끝나자 사라는 친구와 인사 후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집에서 사라의 집까지 50여 분을 걸어야 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여 사라는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사라가 혼자 밤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는 걸 알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런던 남부 거리의 밤길이 안전하지 않아 여성을 희롱하는 사건이 종종 있어서였죠. 하지만 사라는 안전을 위해 조금 더 돌아가야 하지만 인파가 많은 중심도로를 통해 가고 있고 눈에 띄는 초록색 자켓을 입었고 또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어 무슨 일이 있으면 바로 신고 전화를 걸 수 있다고 남자친구를 안심시켰습니다. 둘은 15분간 잡담을 나누며 이튿날 점심을 함께하기로 약속하고 통화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라와 남자친구의 마지막 통화가 됐습니다. 다음날 점심, 사라는 약속대로 남자친구의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라의 남자친구는 그녀의 모든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결국 그녀의 인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3월 4일 오후 사라의 가족과 남자친구는 경찰에 실종 신고를 결정했습니다. 처음 경찰은 그냥 일반 실종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조사했지만 사흘간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는데도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어 중대 강력 사건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강력팀 경찰은 3월 3일 밤 사라의 귀가 도중에 CCTV를 찾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런던은 봉쇄된 상태여서 평소보다 행인이 훨씬 적어 바로 사라의 모습을 찾아냈습니다. 영상 속 사라는 혼자 걷고 있으며 누구랑 통화 중이었습니다. 이상한 건 그녀가 통화를 마치고 얼마 안 돼 CCTV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그녀가 전화를 끊고 곧바로 위험에 처했다는 걸 추측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범인은 분명 주위 CCTV 배치 장소를 잘 아는 사람이었죠. 범인은 CCTV가 없는 곳을 찍어 사라를 납치한 것입니다.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게 됐는데요. 이때 강력팀의 한 팀원이 사라가 그날 밤 걷고 있는 노선이 넓은 메인도로고 또 많은 버스가 이 구간에서 운행되고 있는 점을 연상하였습니다. 그는 사라가 남자친구와 통화를 끝낸 시간을 통해 이 시간대에 이 지역을 통과하는 버스를 찾아 차에 있는 차량 블랙박스를
모두 조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블랙박스에서 사라의 모습이 포착된 걸 발견하였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키 큰 남자가 서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사라를 납치한 범인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버스가 달리는 속도가 너무 빨라 또 가로등의 빛이 약해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의 단서를 얻게 된 경찰은 영상을 자세히 분석하여 두 사람 옆에 시동이 걸려있는 흰색 승용차 한 대를 찾았습니다. 범인의 승용차로 추정되지만 번호판을 확인하기에는 영상 화면이 너무 흐렸습니다. 바로 이때 범행 현장 주변을 조사하는 경찰은 그녀가 납치될 때 목격자가 있다는 사실을 강력팀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날 밤거리에 여러 명의 행인이 있었는데요. 그중 몇 명의 행인은 경찰 모습의 키 큰 남자가 사라의 길을 가로막아 질문을 하다가 그녀에게 수갑을 채우고 한쪽에 주차된 흰색 승용차로 데려갔다고 했습니다. 처음 사람들은 경찰이 제복을 입지 않고 차량도 경찰차가 아닌 일반 승용차인 점이 의아했지만 공세령을 어기는 사람을 붙잡기 위해 일부러 사복을 입은 것 같아 별 생각하지 않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에게 그 사람이 경찰복도 입지 않았고 경찰차도 운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가 경찰이라고 확신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목격자 중 한 명은 그 사람이 경찰이 자주 착용하는 허리띠를 메고 있었고 또 경찰증을 들고 있었던 것 같다고 하며 더 중요한 건 그 남자의 말투와 행동이 그냥 경찰이라고 말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을 듣고 난 경찰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진짜 범인이 대담하게 경찰로 위장하여 저지른 범죄일까요? 그러다 비디오 분석 부서에서 더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사라를 납치한 용의자가 위장한 경찰이 아니라 진짜 경찰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하나의 영상 화면을 확인하게 됐는데요. 그 남자의 모습은 찍히지 않았지만 흰색 승용차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조회 결과 흰색 승용차가 렌터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라가 실종된 날 차량을 렌터한 사람의 이름은 웨인 쿠젠스였고 16년에 경찰 생활을 해왔습니다. 웨인은 1972년에 태어났는데요. 아버지가 자동차 수리 공장을 운영해와 성인이 된 웨인도 정비사가 되어 아버지의 공장에서 일하였습니다. 그러다 30이 되던 해 웨인은 기존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싶었는지 입대하여 2년의 군 생활을 한 후 제대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간 훈련을 거쳐 그는 경찰이 되었습니다. 웨인이 과거에 군 경력이 있어서인지 경찰에서 중요한 업무를 받게 됐습니다. 그는 10여 년간 민간 핵시설에 배치되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출신 여성과 가정을 꾸려 두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웨인은 3년 전부터 런던 대도시권의 경찰서로 발령되어 각 나라 대사관의 보안을 점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이 100km 떨어진 곳에 있어 매일 총 4시간을 운전하여 출퇴근에 투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몇 년 동안 불평 하나 없이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리고 상사의 신임을 얻게 되어 용의자를 바로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웨이는 보기에 훌륭한 경찰일 뿐만 아니라 가정적인 좋은 남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부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항이었어요. 사라의 실종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웨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의 진술을 통해 웨인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됐습니다. 우선 웨인은 폭력적인 19금 동영상에 중독되어 있었고 또 함께 일하는 여경들에게도 불손한 태도를 보이곤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공공장소에서 자기 신체 부위를 노출하여 여성을 희롱한 혐의로 여러 번 고소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특별한 경찰 신분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경찰의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인지 결국 그는 한 번도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특혜가 결국 더 큰 범죄를 낳았을 것입니다. 웨인의 정체를 알게 된 강력팀 팀원은 바로 100km가 넘는 거리를 운전하여
그의 집에 도착하여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웨이는 강력팀 팀원이 도착하기 45분 전에 자신의 전화 기록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사건 담당 경찰은 웨인에게 수갑을 채워 바로 그의 집 거실에서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웨인은 그들의 신문 절차를 잘 알고 있어 스스로 범행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인이 사라를 잘 알지도 못하고 접촉한 적도 없다고 하며 오히려 경찰에게 되물으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증거를 확보했는지 떠봤습니다. 그러다 웨인은 사건 담당하는 경찰이 자신의 수단에 쉽게 넘어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게 되어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사건을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웨인은 큰 결심을 한 듯 경찰에게 하나의 스토리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가 어떤 사건을 조사할 때 지하 조직의 한 아가씨를 체포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그 조직에서 본인에게 연락하여 웨인 때문에 돈줄이 끊겼다며 아내와 두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젊은 여인을 조직으로 보내라고 협박을 받았다고 합니다. 웨인은 할 수 없이 그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3월 3일, 웨인은 봉쇄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혼자 밤길을 걷던 사라를 체포하여 외진 곳에서 그녀를 지하 조직에 넘겼습니다. 어쨌든 웨인의 진술에 따르면 그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지른 불쌍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진짜 그랬을까요? 수사관은 웨인의 스토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웨인은 더듬거리며 얘기해 왔는데요. 분명 이야기를 어떻게 짜야 할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그가 진짜 협박을 받았다면 자극적인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많은 원한이 쌓여 있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으면 무조건 하소연할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하 조직이 어떻게 그를 연결했냐고 물었을 때 웨인은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웨인은 더듬거리다가 조직 사람과 매번 한 술집 뒷문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핸드폰 번호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수사관은 그의 말에 이어 그렇다면 조직에서 웨인을 만나려고 할 때 어떻게 통보했냐고 물었습니다. 쪽지를 남겼는지 아니면 부하를 시켜 만나자고 전달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웨인은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여 그 지하 조직이 존재하는 걸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웨인은 16년의 경력이 있는 경찰입니다. 그가 과연 지하 조직의 협박을 받았다면 협박을 받았을 때 몰래 사진을 찍거나 대화를 녹음하여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았을까요? 분명 지하 조직이 협박했다는 스토리는 웨인이 지어낸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웨인은 수사관의 질문을 감당하지 못해 드디어 자신이 저지른 범행을 사실대로 자백했습니다. 사건의 진실은 간단했지만 사람을 더욱 섬뜩하게 만들었습니다. 웨인은 범죄의 충동을 억누르지 못해 몇 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해왔습니다. 그는 당직이 끝난 후 승용차를 운전하여 런던 주변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CCTV에 잡히지 않는 장소를 살펴왔습니다. 그리고는 범행 장소를 확정하고 3월 초에 자신이 거주하는 동네의 렌터카 업체에서 흰색 승용차를 렌탈하였습니다. 바로 앞전의 동영상에서 본 그 차량이었습니다. 차량을 렌탈하고 인터넷에서 구매한 방수 패드를 차량 카페 뒤에 깔았습니다. 모든 범행 도구를 준비한 후 웨인은 2021년 3월 3일 아침 12시간의 근무를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 도착하여 렌터카를 갈아타 런던으로 돌아와 미리 확정한 장소에 멈춰 사냥감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예쁜 사라를 보게 되자 웨인은 그녀에게 다가가 경찰의 신분으로 그녀를 신문하였습니다. 그는 사라가 봉쇄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수갑을 채운 후 차에 태웠습니다. 그의 행동에 사라는 매우 놀랐습니다. 평상시 봉쇄령을 위반하면 경찰은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한 후 고에게 벌금 고지서를 발부할 뿐 체포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웨인은 경찰증도 제시했고 그의 경찰 벨트를 착용해 진짜 경찰이라는 걸 증명하여 사라는 감히 반항하지 못하고 순순히 웨인의 차를 타게 됐습니다.
그러다 승용차가 경찰서가 아닌 교회 외진 곳으로 가고 있는 걸 깨달았을 때 그는 이미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몇십 분 뒤 런던 교회의 외딴 숲속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웨인은 사라와 강제로 관계를 맺은 후 그녀를 숨지게 했습니다. 밤 11시 45분에 숨진 사라를 그가 소유한 숲속에 숨긴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그는 가족과 같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휴가를 내고 담담한 표정으로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렌터카를 반납하고 또 사라의 휴대폰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보내곤 주유소에서 휘발유 한 통을 구입하여 숲속으로 돌아가 숨진 사라를 태워버렸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웨인은 휴가를 즐기는 사랑스러운 아버지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는 집안일을 처리하며 아이 그리고 아내와 같이 나날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애완견이 분리불안 장애를 앓고 있을까 걱정되어 강아지를 동물병원에 데려가 진료를 받으며 그는 또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숲속으로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그날 피크닉한 숲이 바로 웨인이 숨진 사라를 숨긴 장소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 웨인은 그런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 며칠 뒤인 3월 9일에 수사관은 단서를 따라 그의 집을 찾아와서야 웨인의 정체가 사람들에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웨인의 진술에 따라 숲속에 이미 태어진 사라를 찾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부터 전 영국 국민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범인이 현직 경찰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특히 여성들로 복새통을 잃었습니다. 런던 주변 거리가 밤이 되면 위험했었는데요. 특히 여성들에게 말이죠. 영국 70%의 여성이 밤길을 걷다가 희롱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때때로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게 왜 밤에 혼자 다니냐, 왜 혼자 주변 환경에 더 신경 쓰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게 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마치 희롱을 당한 피해자가 잘못을 했다는 듯이 말이죠. 사건을 되돌아보면 그녀는 이미 매우 조심하고 있었어요. 우선 안전을 위해 먼 길을 돌아가더라도 넓고 밝은 도로를 선택했고 그리고 옷차림도 매우 눈에 띄게 입었습니다. 또 수시로 경찰에 신고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세상을 뜨게 됐다니, 그것도 경찰이 그녀를 해쳤다니 사람들이 어찌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사라에 대한 동정과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기 위해 수백 명의 여성들은 자발적으로 사라의 묘지로 가서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방역법 위반으로 현장을 정리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 사람을 체포하기까지 했습니다. 경찰의 행동은 당연히 여성들의 분노와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각종 시위와 행진은 몇 개월을 유지하고서야 잠잠해졌습니다. 2021년 7월, 웨인은 납치, 상해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다 2021년 9월, 그는 종신형을 받게 됐습니다. 보통 영국 판사는 범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할 수 있는 시간도 같이 선고하였는데요. 다시 얘기하자면 15년 또는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을 통하여 출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웨인이 법을 잘 알고 있고 또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범죄를 저질러 판하는 판결문에 홀 라이프 오더를 추가했습니다. 이건 웨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감옥에서 지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로써 2021년 초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서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